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혜인은 특전사 오진호 소령 역할을 맡았는데요. 실제 인물로 반란군에 맞서다 순직한 김호랑 소령이 모델입니다. 배역을 맡은 정혜인이 올해 35세가 되었는데 이 나이는 김호랑 소령은 순직 당시 나이와 일치합니다. 김호랑은 1944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졸업한 삼성초등학교 앞에는 현재 김호랑 중령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해농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부선대, 공대에도 합격했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 육군사관학교 25기로 입교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맹호부대원으로 출정했고 이후 특전사 중대장, 육군대학 교관을 거쳐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12.12 사태. 그날 김호랑 소령의 직속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반란에 가담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반란군이 특전사령부를 덮쳤습니다. 당시 사령관의 나머지 부하들은 이미 반란군의 편에 섰지만 단 한 명 김호랑 소령은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킵니다. 그는 권총을 들고 중무장한 반란군에 맞서 저항했지만 결국 6발의 총격을 받아 쓰러졌고 시신은 특전사령부 뒷산에 안매장되었습니다. 김호랑 소령의 시신은 숨진 자리에 사흘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신은 김호랑 소령의 아내 배경옥 씨의 강곡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서울 현충원으로는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김호랑 소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전두환이 집권한 시기였고 그의 이름은 금기시되었습니다. 당시 육서 동기로 당시 육군대학 교관이자 훗날 육군참모총장, 국정원장이 되는 남재준 소령이 신별의 위협을 무릅쓰고 김호랑 소령의 묘소를 찾아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배경옥 씨는 시각장애가 있었는데 남편의 죽음을 전해 듣고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김호랑 소령의 부모님도 충격을 받아 얼마 후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내 배경옥 씨를 더욱 충격으로 몰았던 것은 김호랑 소령을 습격한 인물이 바로 군 관사에서 이웃집으로 가깝게 지냈던 김호랑 소령의 육사 선배 박종규 중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배경옥 씨가 박종규 중령에게 당신이 어떻게 후배의 가슴에 총탄을 박을 수가 있습니까? 라며 절규하자 박종규 중령은 김호랑 소령이 대세의 흐름을 모르고 저항했기 때문에 그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라고 대꾸하고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김호랑 소령과 아내 배경옥 씨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내 배경옥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만큼 김호랑 소령은 아내 배경옥 씨의 치료에 집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김호랑 소령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과 함께 12.12 쿠데타 진상규명 및 김호랑 소령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은 갑자기 행방불명된 뒤 1989년 3월 4일 서울 근교 야산에서 목매달려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배경옥 씨는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던 중 1991년 6월 28일 부산 영도구의 불교 복지기구인 자비원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죠. 경찰은 배경옥 씨의 사인을 추락사, 자살이라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발표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경옥 씨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 등과 함께 쿠데타 세력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경옥 씨가 떨어져 죽은 곳에 난간 높이는 겨우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호랑 중령의 전기로는 역사의 하늘에 뜬 별 김호랑이 출간되어 있습니다.